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된 600여 점의 유물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를 살펴보고 최첨단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현대 자본시장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은 저희 박물관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높은 박물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강세장을, 곰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들이받아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상승장과 연결되고, 앞발로 내리찍어 공격을 하는 곰의 모습은 하락장에 비유됩니다. 이런 이유로 상승장은 불마켓, 하락장은 베어마켓으로 불립니다. 박물관 로비에서 만난 황비와 웅비는 황소와 곰을 모티프로 만든 한국거래소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주식 시세 전광판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포인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시세 전광판의 왼쪽은 국내 주요 지수와 시장별 거래 현황을, 오른쪽은 코스피 200, 즉 특별히 거래가 활발하고 규모가 큰 200개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의 전반적인 변동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세 전광판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는 빨간색, 하락할 때는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가의 등락을 표시하는 색깔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공간은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입구입니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 모노톤의 컬러, 한국거래소 설립 초기 명칭인 대한증권거래소의 건물 모습과 현판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과거를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물물교환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탄생한 초기의 돈은 조개껍질, 쌀과 같은 물품화폐였습니다. 물품화폐는 선사시대에는 곡물, 가야 삼국시기에 철정과 철촉, 고려시대에는 은병 등으로 발전하였는데, 그중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고려 은병은 무게를 달아 교환하는 식량화폐였습니다. 이렇게 물품화폐들은 화폐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사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최초의 주조화폐인 철전에서부터 조선시대 당백전까지 우리나라 주조화폐 발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전들의 모습에는 우리의 동양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원형의 모습은 하늘을, 중앙의 사각은 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돈의 형태는 물물교환, 물품화폐, 그리고 주조화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권은 주로 지배층에서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증거 증권적 문서로 많이 작성되었습니다. 15세기 이후 토지가 일반 백성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면서 현재까지 전해오는 유가증권은 15세기 이후의 것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거증권 중 하나는 전답을 사고 팔 때 작성된 토지 매매 문기입니다. 보시는 것은 1903년 경상남도 지계 아문에서 발행한 3건의 토지 문서입니다. 대한제국은 1901년 토지 관련 문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계 아문을 설치하고 각 도에 지계 감리를 두었습니다. 지계는 이곳에서 발급한 새로운 토지 문서로 앞면 상단 중앙에는 태극 문양이, 양 옆으로는 대한제국 전답 관계가, 그리고 문서 가장 끝에는 지계아문 총재라는 인쇄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내용면에는 전답의 소재지,
면적,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유통된 화폐증권은 어음이었습니다. 보통 길이가 18에서 19cm, 폭이 6에서 7cm 정도의 종이에 금액, 지불기일, 발행인의 주소, 발행인의 기명과 날인 4가지 요건을 적었으나 모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음은 중앙을 잘라 오른쪽은 수표라 하여 수취인에게 주었고 왼쪽은 안표라 하여 발행인이 보관하였습니다. 나중에 어음을 인수 결제할 때는 발행인이 좌우를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초기구인 미두 추인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일제강점기 실업계 투사로 불리며 일했던 조선인은 누구였고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120여 년 전 우리나라 증권거래의 태동기,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라는 명칭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갑오개혁 이후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설립된 회사는 200여 개에 달했는데 한성은행, 천일은행과 같은 최초의 은행들도 모두 이 시기에 설립된 주식회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주식회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 증권시장 역사에서 미두 추인소의 탄생과 변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두 추인소는 쌀과 콩을 거래하는 곳으로 1910년부터 경성뿐 아니라 부산, 군산 등에도 추인소들이 있었고 빈번하게 설립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총독부는 증권거래소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천 미두 추인소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허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추인소들은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공식적으로 허가된 최초의 주식거래 시장인 경성주식 현물추인소가 설립됩니다.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식 증권거래소는 아니었는데 당시 총독부는 증권거래소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현물추인소라는 이름으로 주식거래시장을 인정합니다. 1920년대 말 경제공황의 여파로 주식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결제 불이행 등의 혼란이 이어지자 1931년 조선추인소령을 제정하고 1932년에는 조선추인소가 개설됩니다. 조선추인소는 이전과는 달리 최초의 증권거래소로 인정받은 조직이었습니다. 조선추인소 출범 이후에도 쌀과 콩 등의 현물은 인천지점에서, 주식은 경성지점에서 거래되었으며 그 외 서울, 강경, 분산, 목포, 대구, 진남포, 신의주, 원산, 부산 등 9곳의 연시장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미두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거래된 주식의 주요 종목은 일본 주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조선인 중개상과 현물업자의 성과도 두드러졌습니다. 조선 추인소의 거래원으로 등록된 조선인은 김응용, 김윤수, 조준호, 유래항 등이 있었는데 특히 동아증권의 대표이기도 한 조준호는 당시 언론에서 실업계 투사로 불리며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조선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준호가 전체 거래원 중 1위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기록도 남아있는데 전시 중인 조선 추인소 연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방과 한국 전쟁기 그리고 그 후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자본시장에서는 사라진 격탕매매와 시장 대리인들의 손질 표시, 걸음마 단계의 주식시장의 모습 등 대한증권거래소 탄생기,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이 조선증권 치인소를 폐쇄하면서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장외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던 조선인들은 명동 부근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증권시장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면서 1947년 9월 증권구락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비록 증권거래소 개설은 성공하지 못하고 해체되었지만 이후 대한민국 제1호 증권회사인 대한증권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가증권은 해방 이후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주에게 보상금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입니다. 1950년대 초에는 정식 거래소가 없어서 이 증권들은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한증권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증권회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 중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는 지가증권과 건국 국채 매매를 위해 수많은 무면허 증권업자들이 간판만 내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국제증권 주식회사, 영남증권 주식회사 광고는 1952년 정부가 면허 증권회사의 수를 늘리기 시작한 시기에 실린 신문 광고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증권거래소의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1954년 11월에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증권거래소 설립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설립위원 9명을 임명하는 등 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1956년 2월에는 설립 등기를 마치고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956년 3월 3일 마침내 현대적 의미의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탄생하였는데 그 정식 명칭은 대한증권거래소였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 초기의 매매 체결 방식은 집단 경쟁 매매였습니다. 당시에는 증권거래소 직원이 위치한 고대와 거래원의 시장 대리인이 위치한 입회장으로 구성된 입회대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소 직원의 리드에 따라 시장 대리인들은 손짓으로 호가를 표시하였고 경쟁을 통해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 거래소 직원은 격탁을 쳐서 매매를 체결시켰습니다. 격탁은 순 우리말로 딱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격탁 매매를 딱딱이 매매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대한증권거래소입니다. 바닥에 보이는 두 개의 점 위에 서서 두 팔을 높이 들었다가 반원을 그리며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좌우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 체험은 과거의 희미한 기억을 이곳에 생생하게 살려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격탁 중 상단 격탁 하나를 들어 아래로 3번 힘껏 내리쳐 보세요. 이제는 사라진 대한증권거래소의 내부가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 증권시장은 기존의 건물로는 늘어나는 업무량과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보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증권타운 조성이 시급했고 이에 1979년 여의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됩니다. 여의도로의 증권시장 이전은 한국증권산업 중심권의 이동을 가져왔고 온라인 시스템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증권 업무 전산화에 새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면의 모형은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여의도 증권시장에서 실제 사용했던 매매대인 육각 포스트를 복원한 것입니다. 증권 매매 체결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부터 전산화로의 이행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당시 증권시장 내부에는 총 10개의 육각 포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포스트 내부에는 단말기가 있어 거래소 직원에 의해 체결가가 나오면 단말기에 입력하여 시세 게시판으로 시세가 바로 송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가 집계표는 육각 포스트 내 거래소 직원이 수작업으로 매매 체결을 하던 시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종목별 매매 체결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매도, 매수의 가격과 수량을 적고 매매 체결 원칙에 따라 사선을 그어가며 매매 체결했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을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사용했던 호가표입니다. 이 시기의 호가표는 직접 손으로 써서 제출하는 형태에서 출발해 OMR 카드 타입, 시트지 출력 형태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호가표에는 종목명, 회원번호, 매도 및 매수 수량, 포스트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과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여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본시장을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 First에서는 자본시장의 역사 속 최초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물거래소, 최초의 상장사, 증권업 허가증 제1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본시장의 첫 번째 기록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록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결과물을 분야별로 연구, 정리하여 출판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월보, 증권통계연보와 증권시장지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건물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20년 명동, 오늘날 을지로 이가에 경성주식 현물 추인시장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은 조선추인소와 조선증권 추인소로도 사용되었고 해산 이후 그대로 남아있다가 1956년 개소한 대한증권거래소의 건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1979년 여의도 이전과 함께 거래소 건물은 서울 여의도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이곳 부산 BIFC에 한국자본시장의 본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그때 그 시절 우리나라 자본시장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 자본시장의 과거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브릿지를 통해 자본시장의 현재로 이동하겠습니다. 브릿지 옆면에 매매 체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아이콘들을 따라 이동하면 여러분의 눈앞에 오늘날 한국 자본시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CEO가 되어 자신의 회사를 상장하고 거래소 직원으로 변신해 매매를 직접 체결하거나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 시장 감시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나 증권회사의 직원이 되어 증권거래에 참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업무이며 이에 수반되는 상장, 매매 체결, 공시 및 매매 심리,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각 시장의 요건에 맞게 상장을 하고 거래소는 상장과 상장 폐지 전반을 담당합니다. 공시란 상장사들의 기업 정보를 신속 정확히 공개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시장 감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업무입니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의 매매 체결과 결제를 보증하는 청산, 매매 거래를 종결하는 결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에 개설된 여러 시장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후면에 쓰여진 언어는 한국거래소라는 명칭을 한국거래소와 MOU를 맺고 있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거래되는 다양한 시장 관련 정보를 얻어보세요. 앞으로 살펴볼 공간은 현대의 자본시장 중에서도 한국거래소의 부산 본사에 위치하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파생이란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나와 생긴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파생상품은 어떠한 기초자산에서부터 비롯된 또 하나의 상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농, 수, 축산물 등의 일반 상품과 자연, 환경 등에 속하는 위험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그것을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세계 여러 나라의 파생상품 역사를 디오라마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오래된 파생상품 거래인 그리스 탈레스의 올리브 압착기, 우리나라 선도거래의 효시인 배추 밭대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집보다 비싸게 거래된 튤립뿌리 파동 이야기 등 흥미로운 파생상품의 기원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전면에 보이는 모형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기초자산의 모형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상품은 모든 생산의 원자재이자 소비재임과 동시에 자산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모든 국가에서 경제의 성장과 부의 근원을 이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품 거래의 발달과 규모는 인류 경제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현대 자본시장에 개설된 파생상품 시장의 현물 시장에는 석유전자 상거래, 금시장, 탄소 배출권 시장 등이 있으며 아시아 파생상품 허브 도시로서 부산에서 그 위치를 더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놓인 미디어 테이블을 2번 터치해 보세요. 파생상품이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거래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금선물과 달러 선물을 각각 직접 사고 파는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거래 프로그램이 탑재된 이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파생상품 거래의 첫 단계를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래에 보이는 육각형을 살펴보세요. 육각형 내부의 12개의 씨앗은 처음 여러분이 과거 여행을 떠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면서 날아와 이곳에 모였습니다. 12개의 숫자는 대한증권거래소 최초의 상장회사 수를, 육각형은 육각 포스트를 의미합니다. 미디어 패드를 들어 화면을 한번 터치하고 스티커로 표시된 부분을 힘차게 불면 씨앗이 바닥을 타고 날아가 영상이 시작됩니다. 영상이 끝나면 우리는 자본시장의 미래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